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사와 영화 코너에서 프레지던트 메이커라는, 즉 대통령 만드는 사람, 제가 지난번 그 앞에 뉴스 브리핑 내용에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에도 잠깐 개봉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이 영화가 큰 화제가 되어서 여러 잡지나 어떤 언론에 소개된 영화입니다. 이 미국에는 선거 전문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용하는 일종의 선거 전략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그 돈벌이를 대선 운동에서, 또 주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주요 주지사나 시장 선거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화에서요, 산드라 브록이 제인 보딘이라는 좀 약간 맛이 간, 그렇지만은 천재적인 선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로 나옵니다. 이름이 제인 보딘인데 별명이 캘러미티 제인, 그러니까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제인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빌리 밥 썬턴이라는 연기 잘하는 배우 있죠. 이 빌리 밥 썬턴이 이 산드라 블록의 상대 경쟁 라이벌 선거 기술자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캔디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뛰어난 컨설턴트가 한 차례 큰 스캔들을 겪습니다. 자기가 맡은 상대 후보의 자녀와 관련된 소문을 퍼뜨렸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상대가 자살을 하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 선거판에서 퇴출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진 은퇴해서 산속에 숨어서 사는데요. 그때 자신에게 그런 루머를 갖다가 미끼를 물도록 해서 자신을 선거판에서 퇴출시킨 사람이 이 캔디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선거는 미국 선거가 아니고 이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화니까요, 가상의 일인데, 그러면 전부가 가상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알파독이라는 책을요,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들은 전 세계 선거판을 어떻게 장악했는가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요 밀러 그룹이라는 미국의 정치 컨설팅 업체가요, 이 전 세계 어디서든 텔레비전 선거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이걸 일찍 간파하고 네거티브 공세, 그리고 포커스 그룹을 활용하는 부분, 인물과 이미지 위주의 캠페인 등 미국식 선거를, 그런 선거 전략을 전 세계로 수출해서 재미를 봤습니다. 이들이 개입했던 선거는요, 73년 베네수엘라 선거에서 개입해서 졌지만 막대한 오일 달러를 챙겨서 그 이후에 미국의 선거 전략가들이 남미를 주요 먹이 대상으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또 79년 보스턴 시장 선거에서 이 사선에 도전하는 케빈 화이트를 오만하고 못됐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해서 상대 후보에게 네거티브를 펼쳐서 이겼습니다. 81년에는 시몬 페레스의 노동당의 승리를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개입을 했지만,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 미국식 정치가 유입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선거가 개판이 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84년에는 미국 대선에 이들이 개입을 해서요, 먼데일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그때 먼데일은 카트의 부통령을 했던 사람으로 레이건과 붙었는데요. 정파에 의존하는 낡은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텔레비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습니다. 86년에 이들은 아키노 편에 서서
마르코스 독재에 대항하는 필리핀 국민의 모습을 미국 텔레비에 내보내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마침내 마르코스 체제를 문을 내리게 했습니다. 88년에는 이 피노체트 그 독재자죠. 70년대부터 계속 독재를 해온 이 군부 독재가 피노체트, 이 독재자를 두려워하는 국민에게 행복해지려면 반대표를 던져라라는 캠페인으로 이 칠레의 군부 독재를 끝냈습니다. 90년 페루에서는요, 세계적인 소설가이자 완벽한 대선 후보였던 이 바르가스 요사의 참패를 그쪽 편에 썼다가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 주인공 되는 회사 소유 밀러 그룹이 큰 흠집을 입게 됩니다. 이때 당선된 사람이 일본계 대통령 후지모리인데요. 그 후지모리도 일본어로 대통령이 하다가 이 여러 가지 부패 혐의가 나와가지고 일본어로 도주를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일본에서 체포되어서 다시 페루로 잡혀가서 지금 아마 종신형을 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97년에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대중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면서 김대중 재단을 설립하고 노벨 평화상 수상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파독이라는 사람들이 선거판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해서 때로는 악인이지만은 능력이 있다라고 포장하고 때로는 이 착한 사람을 무능한 사람으로 포장해서 죽여버리고 또 네거티브를 활용을 하고 또 대중의 저열한 감성을 자극하면서 한마디로 미국식 이런 얄팍한 말초 신경적 선거 풍토를 전 세계의 이미지 선거로서 수출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산드라 블록은요, 산속에 은거를 해 있다가 가끔씩은 정신병 치료도 받습니다. 그리고 전기 치료도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이 선거 기획사에서 찾아와서 같이 일을 하러 가자입니다. 그것도 미국도 아니고 남미 볼리비아예요. 산드라 블록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만 이들이 던지는 미끼를 결국 묵니다. 근데 이들이 지지하는 후보는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 6명, 7명 나왔는데 끝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얻고 있던 전직 대통령이자 상원 의원인 카스티오라는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1등하고의 지지율 격차가 선거가 90일인가 남았는데 28% 차이가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이는 처음에는 그냥 좀 바람 쐬러 온 것처럼 무관심해 보이지만은 상대편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의 선거 전략가가 자신을 파멸시킨 라이벌이자 과거 연인이기도 한 사람인 이 캔디인 줄을 갖다가 알게 된 뒤부터는 독을 품고 선거판에 뛰어듭니다. 이 영화가 한국에서는 프레지던트 메이크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은 원래 영어 제목은 Our Grand is Crisis, 즉 우리의 이 상표는 위기다. 이것은 이 영화에서 산드라 블록이 카스티오 후보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당신은 이 상당히 안정적이거나 이런 이미지는 있지만 기득권이고 부패한 이미지고 전에 대통령 했을 때도 잘못했고 이래서 그냥 이렇게 가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금 볼리비아가 위기다. 그래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를 하겠다. 그리고 볼리비아에는 인디오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60-70%가 그들이다. 그래서 산속에 사는 그런 인디오들에게 당신의 이 위기 극복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스티오의 약점과 장점을 꿰뚫어 본 이 산드라 블록은 선거 전략을 위기로 잡고 볼리비아가 당시에 IMF에 이렇게 어떤 구제금융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경제 위기 상황, 즉 한국의 97년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볼리비아 국민들은 IMF 체제에 들어가면 볼리비아의 국부가 다 유출되고 외국의 자본들이 볼리비아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카스티오 후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거의 주 이슈로 삼아서 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도 온갖 형태의 이 네거티브, 자뻑도 합니다. 스스로 자기 후보에게 여자가 있었다는 걸 공개해가지고 상대방이 그걸 마치 파헤쳐서 공격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서 상대방 후보를 비열한 후보로 만드는 전략도 나오고요. 또 이 후보의 그 이미지를 갖다 보이기 위해서, 제대로 이렇게 갖추게 하기 위해서 양복을 벗기고 넥타이를 벗기고 와이셔츠에 소매를 걷어 붙인 채 허리를 들고 꼿꼿하게 서서 이렇게 연설을 하도록 또 만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들의 어떤 비리가 드러났을 때 카메라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까지 연출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고무된 카스티오 후보는 이 산골 볼리비아 마을을 찾아가는데 유세를 하러, 거기에서 마을 주민들이 전부 IMF 반대를 외칩니다. 당신이 당선되면 IMF 체제를 이렇게 도입할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후보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산드라 블록에서 입에 붙었습니다. 내려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국민투표를 붙이겠다.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이 거부하면 IMF를 도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때 이 캠프에는 고등학교 출신의 어린 애가 과거에 자기가 어릴 때 이 카스티오가 대통령을 했을 때 카스티오가 안고 유세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스티오를 영웅으로 삼습니다. 이 아이 친구는 전부 카스티오는 기득권이라서 시위에 나가고 반대 후보를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산드라 블록은 당신의 당신 네가 좋아하는 후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가 한 몇 주, 2, 3주 남았는데 이 3등인데 1, 2 후보가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자신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위 후보를 때려서 마치 2위 후보와 경쟁이 되어서 서로 간에 싸우게 만들고 또 자신들이 저절로 올라가는 이런 방법도 동원합니다. 자, 이런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선거에서 결국은 근소한 차로 1점 몇 프로 차로 이깁니다. 극적인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승리한 기쁨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온 이 볼리비아 라파스 시내는 전부 시위로 뒤덮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당선된 카스티오가 벌써 IMF 불러다가 가입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던 산드라 블록은 차에서 내려서 군중 속으로 가는데요. 가지 말라고 붙잡는 동료에게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볼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에는 산드라 블록이 남미의 일종의 NGO를 이끄는 그런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 언론과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정반대 인생을 살기로 작정을 한 거죠. 자, 이 영화는요, 선거 구도 자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으면서요, 국민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막연히 지지했기 때문에 당선되었다라는 선거가 얼마나 협잡과 사기와 속임수 연속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요, 유명한 말을 빌리 밥 썬턴이 합니다. 선거가 합법적인 이유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가 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목을 메고 박근혜 살리자, 박근혜 탄핵시키자, 문재인 당선시켜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서민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그야말로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한국의 안보가 튼튼해지고 한국의 가치가 이렇게 뚜렷해진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네 사람을 다 겪었지만 한국은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그들이 하는 말에 그들의 선거 기술에 절대 믿지 마십시오. 딱 믿어야 될 것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약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만이 진실입니다. 이 알파독이라는 책에 보면 소여 밀러 그룹이라는 것이 스핀이라는 기술, 즉 이렇게 꼬아가지고 진실을 왜곡시키고 살짝 꼬아가지고 어떻게 현실을 흙으로 만들고 또 진실을 왜곡시키고 가짜를 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가 아주 낱낱이 보여줍니다. 내년 대선은 시간이 짧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한국의 한 후보는 미국의 유명한 컨설팅 그룹과 계약을 맺고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초반에는 떴지만은 결국은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자, 정치 기술로 이미지 조작으로 진실보다는 허위에 기반을 둔 허상의 가치를 갖다가 만들면서 번지르하게 국민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진실이라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깊숙하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삼성하고 노무현 정권 진노 진문을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망친 것도 삼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뉴스 브리핑을 보는 숫자가 떨어집니다. 대중들은요. 얄팍한 걸 좋아하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말초신경적인 걸 좋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얄팍한 감성에 의해서 지지하는 부분을 명백한 팩트 앞에서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박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고 태블릿 PC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진실을 인정하면 두렵습니까? 자, 이제요. 눈을 부릅뜨고요. 진실을 봐야 되고 허상을 진실처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공작에 놀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이 프레지던트 메이커와 같은 진실을 왜곡시키는 테크닉을 발휘하는 쪽이 좌우에 다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자신 안보가 명확하게 밝히세요. 자기가 과거 집권했을 때, 권력 핵심에 있을 때, 2인자로 있을 때 한국 최고의 재벌과의 유착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태블릿 PC를 아무리 당신들이 오염되었니, 구입 경로가 어쩌니 한다고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태블릿 PC위원회 웃기는 짓 좀 그만하길 바랍니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거듭나려면 이정현, 최경환 등 몇 명이 정계를 강제 퇴출되어야 됩니다. 눈 똑바로 뜨고요. 진실만을 바라보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년에 대선이 조기에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선에서요. 또 진실을 왜곡시키는 흐름들이 엄청나게 판을 칠 것인데 여기서 어떻게 똑바로 이렇게 진실을 바라보도록 만들 것인가, 그것은 국민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 새해에는요 더 이상 거짓에 속지 맙시다. 감사합니다.